폭락과 상승이 동시에 갈라진 시장의 미스터리. 2025년 7월 15일, 미국 증시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3% 하락했고 S&P 500 역시 1.7%가량 하락하며 전반적인 약세장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나스닥 지수만이 홀로 웃고 있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같은 날 오히려 1.4%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하는 와중에 일부 종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사람들은 이걸 보고 찢어진 증시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경제,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점에 이런 극단적인 온도차가 발생한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두 얼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투자자들의 당혹감은 컸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2.7% 상승으로 집계되며 연준의 긴축 기조 유지 가능성을 다시금 불러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세를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엔비디아, 테슬라, AMD 같은 기술주는 오히려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상승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착시일까요? 일부 투자자는 이를 AI 버블의 마지막 불꽃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금리와 실물 경기 지표는 하락을 예고하고 수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소수 기술주만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이날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했고 달러 강세 역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경기 둔화와 금리 리스크를 체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나스닥은 오릅니다. 전통 산업주는 줄줄이 하락하고 금융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소비재와 리테일 기업도 고전하고 있지만 AI라는 키워드를 가진 기업들만은 예외인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 상승은 희망인가 환각인가? 지금 우리는 진짜 회복장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 종목에 집중된 착시 효과 속 붕괴 직전의 균형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은 그 해답을 추적합니다. 인플레 공포 속 기술주만 웃는 기이한 풍경. 시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수치상의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은 과거의 경기순환 모델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상승의 중심에는 AI, 반도체, 클라우드, 전기차 등 기술 중심의 초대형주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익을 공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AI 관련 수요가 단기 이슈가 아닌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주가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2.7%로 발표되면서 시장은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이상 연방준비제도는 긴축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는 기업 이익과 소비 위축을 동반하는 명백한 악재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의 일부는 오히려 이를 AI 성장주의 선택적 신뢰로 해석하며 자금을 기술주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는 하락하지만 나스닥은 오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마치 무너지는 빌딩 안에서 가장 튼튼한 기둥만 비춰주는 조명처럼 시장은 일부 종목만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하는 왜곡된 흐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닷컴 버블과도 유사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당시에도 나스닥은 모든 지수를 압도하며 상승했지만 그 중심에는 수익 없이 미래만 말하던 기술주들이 즐비했습니다. 지금은 AI라는 새로운 혁신이 동력이 되었지만 과연 그것이 시장 전체를 견딜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처럼 한 기업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현상은 지극히 불안정한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한 종목의 실적 변화나 규제 이슈만으로 전체 지수가 요동칠 수 있는 편중 리스크는 결국 시장의 자정작용을 막고 큰 폭의 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주의 질주는 성장의 서막이 아니라 거대한 거품의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기술주 상승에 무작정 편승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AI라는 키워드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린다면 시장의 본질적 구조 변화를 놓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시장이 특정 섹터에 기대는 순간 전체 시스템은 불균형해지고 그 균형이 무너질 때 피해는 가장 늦게 들어온 투자자에게 집중됩니다. 지금은 트렌드를 좇기보다 구조를 읽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착각. 지금처럼 시장이 양극화되고 일부 종목만 상승할 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나도 올라탈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클라우드 등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주식만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은 시장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거품 형성의 전형적인 초입입니다. 실제로 2020년대 초반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에서는 누구나 테슬라, 애플, 코인베이스 등의 주식을 사기만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이는 개인들에게 나는 감각이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그때와 다릅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고 유동성은 줄었고 경기 침체의 그늘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종목만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착시 속에 개인은 본질을 잃고 맹목적인 추종자가 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나스닥이 오르고 주변에서 누군가는 수익을 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쉽게 조급해집니다. 나만 뒤처진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들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수익을 잃는 집단은 상승 후반에 뒤늦게 진입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반영된 기대에 올라탄 것이며 조정이 올 때 가장 먼저 탈락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스닥 상승이 기술주 5에서 6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더욱 위험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AI와 기술주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AI 산업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기업의 지금의 가치와 예상되는 수익을 반영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GDP 상위 국가들을 능가하는 상황은 실적보다 기대가 지나치게 앞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인터넷, 바이오, 메타버스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기업이 흥했고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키워드가 아니라 실제 수익과 재무 안정성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이 흐름은 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특히 단타나 ETF를 활용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시장이 하락할 때 개인은 정보를 늦게 접하고 손절도 늦게 합니다. 특히 고점에서 진입한 상태라면 하락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오히려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변동성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감정입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넘치고 모두가 AI를 외치는 순간일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내 판단이 맞을 거지라는 과신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는 지금 반드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가? 시장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험도 함께 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문제지는 언제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폭락과 착시 사이 당신만의 기준이 필요한 이유. 시장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지금처럼 금리는 높고 물가는 불안정하며 유동성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나스닥만이 치솟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기술주가 강하다는 수준의 해석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면에는 투자자 심리의 왜곡, 정보 비대칭, 그리고 환상과 기대가 혼재된 복합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는 가장 위험한 투자자가 바로 아무 전략 없이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강한 테마가 시장을 지배할 때일수록 더 많은 투자자가 방향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대부분 집중된 착시에 휩쓸렸다가 조정과 함께 탈락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거창한 기술 분석도 복잡한 알고리즘도 아닙니다. 자신만의 기준, 다시 말해 감정과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 철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만 투자한다. 현재 PER이 과도한 종목은 제외한다. 30% 이상 급등한 종목은 보류한다는 식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순해 보여도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특히 AI 열풍처럼 모두가 들떠있고 뉴스마다 신기록이라는 단어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침착한 투자자가 오히려 생존자가 됩니다.
또한 시장 전체를 보는 안목도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주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우와 S&P가 하락하고 원자재와 금융주가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의 전체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진짜 강한 것인지 아니면 약해지는 나머지 시장을 무리하게 끌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숲 속에서 나무만 보고 가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균형을 추구하고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반동이 찾아옵니다. 지금의 나스닥은 그 균형 위에 서 있는 하나의 발끝일 뿐입니다. 결국 이 영상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준다. 그러나 그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보인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공포 속에 도망가고 누군가는 기대 속에 무리합니다. 하지만 진짜 살아남는 투자자는 언제나 냉정하게 분석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지키며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어떤 투자자인가요? 감정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가? 오늘의 시장은 당신의 철학을 묻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 순간, 단단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투자 전략입니다.